자, 다음 도면은 어느 폐쇄형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한 개통도이다. 이 설비에서 A 헤드만 개방되었을 경우 다음 조건을 참조하여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 개통도를 보시게 되면 여기 고가수조가 있고요. 고가수조를 통해서 이렇게 자연낙차 45m 거리만큼 내려온 거죠. 내려갔다가 올라가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지금 헤드가 총 18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전체 헤드가 개방된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끝에 있는 A 헤드만 개방되었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건을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설치된 헤드의 방출 계수 K는 모두 80이라고 했고요. 가지배관으로부터 헤드까지의 마찰 손실은 무시한대요. 좀 계산이 더 쉬워진다는 얘기예요. 이걸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데 구경 25A에서의 손실만 고려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조건에 있었어요. 그리고 배관 내의 유수에 따른 마찰 손실 압력은 하젠 윌리엄스 공식을 적용하되 계산 편의상 공식은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여기 제곱이 아니라 1.85 그리고 5제곱이 아니라 4.87이었잖아요. 계산이 어렵기 때문에 그 값을 이렇게 간단하게 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T와 엘보는 동경만 사용하고, 자, 동경은 구경이 같다는 뜻입니다. 구리가 아니라 같다는 뜻입니다. T와 엘보는 동경만 사용하고, T와 엘보를 사용하는 구간의 구경이 다르면 큰 쪽, 큰 구경을 따르고, 관경이 다른 곳은 리듀서로 연결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고가수조에서 B 지점까지의 배관 및 관 부속류의 규격은 100A를 적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이 고가수조로부터 이 B 지점까지 있죠? 이 구간은 전부 다 규격을 100A, 100A 규격으로 한다라는 조건이 붙은 거예요. 자, 그 다음 배관의 내경은 호칭별로 다음과 같다고 가정한다. 요거. 그러니까 만약에 25A면은 실제 내경 27mm, 그리고 40A면은 실제 내경 42mm.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내경을 어디에 대입을 하는 거냐면 여기 있죠. 요 D값. 마찰 손실 압력 구할 때 요 뒤에다가 대입하실 때 25를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27을 대입하라는 거예요. 실제 내경. 아시겠죠? 그 다음 배관 부속 및 밸브류의 등가 길이는 다음 표와 같으며 이 표에 없는 부속 또는 밸브류의 등가 길이는 무시해도 좋다라고 했습니다. 보시면 90도 엘보, 분류티, 경보 밸브, 체크 밸브, 그리고 게이트 밸브 이렇게 해서 자, 등가 길이가 나왔습니다. 등가 길이. 그리고 이제 물의 비중량은 9.8이고요. 경보 밸브, 체크 밸브, 게이트 밸브의 길이는 0.3m라고 했네요. 자, 이 조건이 나와 있고요. 자, 이제 문제를 이제 5개의 문항이 나와 있어요. 이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항 보시면 호칭 구경별 등가 길이를 구하시오. 등가 길이. 그러니까 등가 길이라고 하는 거는 그 배관의 직관의 길이와 그리고 관 부속에 대한 등가 길이를 합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호칭경이 개통도에 보시면은 25A, 32A, 50A, 65A, 100A 이 5개의 호칭경밖에 없어요. 개통도상에 보시면. 그때 자, 등가 길이를 한번 구해 볼게요. 이 개통도를 이제 보면서 구하셔야 돼요. 개통도 보면서. 자, 보세요. 자, 1번. 25A부터 구해 보도록 하죠. 25A. 자, 그럼 25A가 어딨냐? 25A는 여기죠? 이렇게. 맞나요? 여기 25A, 25A. 여기부터는 32예요. 32. 자, 그러면은 요 25A에 해당하는 직관. 자, 직관의 길이 먼저 구해 보도록 하죠. 직관으로 딱 보이죠? 3.5m, 3.5m. 맞나요? 직관의 길이가. 그러면 직관의 길이는 3.5m 더하기 3.5니까 이거 계산식에 쓰셔야 돼요. 계산식에다가. 그러면 7m. 됐죠? 자, 직관의 길이는 7m 구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25A의 이 구간에 무엇이 있냐면은 이 헤드 보세요, 헤드. 자, 헤드가 이게 회양식 배관인데 이 회양식 배관에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어떤 부속이 쓰였어요? 자, 90도 엘보, 90도 엘보, 90도 엘보. 맞나요? 90도 엘보가 몇 개 썼어요, 지금? 90도 엘보가 3개. 예? 3개 있어요, 3개. 그래서 여기는 이제 90도 엘보가 몇 개 쓰였냐면은 3개. 자, 3개가 쓰였죠. 근데 이 90도 엘보 한 개당 등가 길이가 얼마였냐면 그 표에 보시면
여기 표에 보시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90도 엘보 25A가 0.6이죠. 이 값을 쓰는 거예요. 이 값을. 0.6.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곱하기 0.6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1.8이 나오죠. 맞나요? 1.8m. 그러면 이제 이 직관의 길이와 90도 엘보 이 두 개를 합치는 거예요. 합산. 합산해서 총 등가 길이를 구하면 8.8m가 되는 거죠. 그래서 25A 호칭 구경일 때는 8.8m가 등가 길이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 구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32A 보죠. 32A. 자, 32A는 어디에 있어요? 32A는 이렇게 있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맞나요? 32A. 자, 그럼 먼저 직관의 길이부터 구해보면, 자, 직관의 길이는, 자, 여기가 0.5m죠? 여기가 3m죠? 네, 더하면 돼요. 0.5 더하기 3m 더하면은, 자, 직관의 길이는 3.5m가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부속류가 어떤 부속이 쓰였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지금 직각으로 꺾여 있죠? 꺾여 있죠? 90도 엘보 쓰이죠. 90도 엘보. 그래서 여기도 자 90도 엘보가 쓰인 거예요. 몇 개가? 한 개가 한 개. 여기 한 개, 한 구간. 근데 이 32A일 때 90도 엘보의 등가 길이가 얼마냐면 여기 나와 있죠? 0.9라고. 그래서 0.9를 자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 0.9가 되고요. 그러면 얼마가 돼요? 0.9m죠. 이렇게. 그럼 이거 두 개를 더하시면 돼요. 자, 두 개를 더해 주시면 32A에서의 등가 길이는 4.4m가 되는 겁니다. 4.4m. 이런 식으로.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50A죠. 50A. 자, 50A를 보시게 되면 여기는 직관밖에 없어요. 직관. 어디 있어요? 50A, 50A. 두 개밖에 없죠? 다른 부속류는 없어요. 여기는 직관밖에 없기 때문에 배관밖에 없어요. 그래서 직관의 길이만 구하시면 됩니다. 직관. 3m 더하기 3m니까 6m. 예, 이겁니다. 그래서 50A의 등가 길이는 6m예요. 자, 그 다음에 65A 보시면 65A는 어디에 있냐면 자, 여기랑 자, 여기에 있는데 여기를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를. 지금 물이 어떻게 흐르는 거냐면은 지금 A 헤드만 개방되었기 때문에 잘 보세요. 이렇게 흐르잖아요.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흐르죠? 그럼 여기 1m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3m 중에서 2m만 해당이 되는 거죠. 맞죠? 물이 이렇게 흐르는 거니까. 그래서 65A일 때 그 직관의 길이는 3m와 2m를 더하는 거예요. 여기 위에 있는 1m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5m. 5m가 바로 등가 길이가 되는 겁니다. 요거랑 요거. 자,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 고가수조에서 여기 B 지점까지는 뭐라고 했어요? 100A라고 했죠? 100A. 100A. 자, 100A예요. 자, 여기도 직관의 길이 먼저 구해볼까? 직관. 자, 직관은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한번 더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2m죠? 또 여기 2m. 그 다음 여기 1.2m. 그 다음 여기 6m. 그리고 45m. 그 다음 위쪽에 2m 있죠? 그 다음 0.5m 있죠. 근데 문제는 여기 있죠. 체크 밸브와 게이트 밸브. 경보 밸브와 게이트 밸브. 이거는 안 더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관 부속이기 때문에 직관. 이건 배관이 아니잖아요. 배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더하면 안 돼요. 이건 직관, 배관, 순수한 배관의 길이만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더해주시면 직관의 길이는 58.7m가 돼요. 58.7m. 자, 직관이에요. 배관의 길이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관 부속류에는 뭐가 있냐? 자,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물이 이렇게 흐른다라고 했죠? 그럼 여기는 뭐가 쓰이겠어요? 바로 T가 쓰이는데 지금 물이 180도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90도로 꺾이잖아요. 90도로 꺾이니까 무슨 T다? 여기는 분류T. 네, 분류T가 쓰이네요. 분류T가. 자, 분류T가 쓰이는데 또 보세요. 자, 100A일 때 분류T 6.0이 6.0. 그죠? 6.0. 자, 그리고 또 뭐가 쓰였냐면은 자, 엘보. 잘 보세요. 여기
90도로 꺾였죠? 90도 꺾였어요. 여기 90도 꺾였죠? 여기 꺾였죠? 여기 꺾였죠? 그러면 엘보가 하나, 둘, 셋, 네 개. 맞죠? 네 개 썼어요. 네 개. 근데 엘보 같은 경우는 자, 위쪽에 표를 보시면 자, 엘보는 3.0이에요. 등가 길이가 3.0. 자, 이걸 다 적용합니다. 자, 보세요. 자, 먼저 분류티. 자, 분류티는 한 개인데 얼마라고요? 6m, 6m. 그럼 여기는 6m. 그 다음에 90도 엘보예요. 자, 90도 엘보 같은 경우는 몇 개라고요? 4개죠, 4개. 4개인데 등가 길이가 3m예요. 그러면 12m고요. 자, 그 다음 여기 보세요. 경보 밸브 하나, 그리고 게이트 밸브 2개, 그리고 체크 밸브 하나. 그런데 등가 길이가 보시면 자, 경보 밸브와 체크 밸브는 8.7m고요. 게이트 밸브가 0.7m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통도에서 자, 이쪽에 한번 써볼게요. 자, 경보 밸브는 자, 한 개죠, 한 개인데 하나당 8.7m니까 요거 8.7m가 되고요. 그 다음 자, 게이트 밸브 체크 밸브 먼저 할까요? 체크 밸브. 자, 체크 밸브. 체크 밸브도 한 개인데 마찬가지 8.7m예요. 그럼 8.7m. 그 다음에 게이트 밸브가 두 개인데 한 개당 0.7m죠. 그러면 1.4m예요. 등가 길이가. 그럼 여기에서 자, 호칭경 100A일 때 자, 등가 길이는 58.7 6m, 12m, 8.7m, 8.7m, 1.4m. 이거를 다 더하는 거죠. 그죠? 다 더하면 돼요. 그러면 얼마 나오냐? 95.5m가 나옵니다. 100A일 때. 됐나요? 그래서 25A일 때 8.8m, 32A 4.4m, 50A 6m, 65A 5m, 그리고 100A가 95.5m.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첫 번째 문항, 우리 첫 번째 문항의 문제를 푼 겁니다. 맞나요? 등가 길이 다 구했어요. 이렇게.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자, 두 번째 문제. 자, 이제 A 헤드를 기준으로 고가수조의 낙차를 구하시오. 자, 보세요. 좀 지울게요. 저 문제는 개통도를 보면은 쉽게 구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A 헤드 기준이 어디냐? 기준이 어디에 기준이? 기준이 지금 A 헤드입니다. A 헤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고가수조의 낙차를 구하래요. 그러면 이제 주의하실 게, 자, 보세요. A 헤드보다 고가수조가 위에 있으면 플러스죠. 근데 A 헤드보다 고가수조가 밑에 있잖아요. 그럼 답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왜? 기준이 A 헤드니까.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럼 보세요. 개통도. 자, 개통도 보시면 지금 A 헤드는 여기에 있고요. 고가수조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고가수조에서 45m 내려왔죠. 45m 내려왔죠. 다시 3.8m 위로 올라왔죠.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 지금 이 교차 배관이랑 요 A 헤드는 같은 위치상에 있다고 보셔야 돼요. 지금 이건 여기는 다 같은 위치인 거예요. 그러면 45m 내려왔다가 3.8m 위로 올라갔죠. 자, 해보세요. 요게 A 헤드가 여기에 있어요. 고가수조가 여기에 있어요. 고가수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고가수조에서 45m만큼을 내려왔다가 3.8만큼 위로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3.8m만큼 위로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맞죠? 그럼 이제 헤드 A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A는 여기 위치에 있는 거예요. 여기 위치에. 그럼 얼마큼 차이가 나요?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죠? 그래서 A 헤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고가수조의 낙차는 얼마가 돼요? 45m에서 요 3.8m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요만큼이니까 낙차가, 차이가. 그죠? 그래서 3.8을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41.2m 나오나요? 그래서 고가수조 A 헤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고가수조의 낙차는 41.2m가 되는 겁니다. 이게 어렵지 않죠, 이거는. 그냥 수직 높이 차만 구하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자 3번 문제 볼게요. 3번. 자, 그럼 A 헤드의 낙차 앞을 구하시오. A 헤드의 낙차 앞. 자, 보세요. 자, 고관 수조에 지금 물이 차여 있죠. 물이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고관 수조에서 이제 A 헤드로 물이 방사될 때 위에서 밑으로 물이 내려오잖아요. 그럼 뭐가 생기겠어요? 당연히 압이 생기죠, 압이. 그 낙차 압이 얼마냐? 그런데 우리 좀 전 2번에서 구했어요. A 헤드와 고관 수조의 낙차가 41.2m라고 했죠? 그럼 그 41.2m 그 수도를 뭘로 바꿔주면 돼요? 압력으로 바꿔주면 돼요. 압력으로. 자, 그럼 어떤 공식이 있었냐? 우리 이런 공식이 있죠. 자, 압력 P는 감마 H라는 거 있었죠, 공식. 그죠? 우리 유체역학에서 많이 봤던 거예요. P는 감마 H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물의 비중량이 아까 문제 조건에 나왔어요. 물의 비중량이 9.8이에요. 킬로뉴턴 퍼 세제곱미터. 자, 물의 비중량에다가 뭘 곱해준다고요? 낙차를 곱하면 돼요, 낙차. 아까 낙차 얼마 나왔어요? 41.2m가 나왔죠? 이렇게. 그럼 이게 압력이 압력. 자, 그럼 이거를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 자, 보세요. 403.76이 나옵니다. 그럼 이건 단위가 뭐예요, 단위가? 단위가 킬로 파스칼이죠, 킬로 파스칼.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단위는 얼마예요? 메가파스칼. 그죠? 메가파스칼이니까 여기 킬로파스칼을 메가파스칼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킬로는 10의 3승이고 메가는 10의 6승이기 때문에 이 403.76을 자, 메가파스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소수점이 앞으로 3칸 앞으로 가겠죠. 그러면 0.4 메가파스칼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A 헤드의 낙차 압력입니다. 0.4예요. 0.4. 자, 그 다음 4번. 자, 배관 1m당 마찰 손실 압력을 구하시오. 자, 이 문제도 어렵게 풀었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왜냐면은 이 문제에 함정이 있어요, 함정. 자, 우리 기존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자, 전체 배관의 마찰 손실 압력을 구하는 문제가 많았어요. 거의 다였어요, 거의 다. 그런데 이번 회차에서는 전체 배관이 아니라 배관 1m에 해당하는 마찰 손실 압력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 문제. 전체 배관이 아니라 1m당 마찰 손실 압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찰 손실 압력을 계산할 때 이 형태로 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7.414 이 뒤에다가 숫자를 더 쓰면 안 된다고요. 딱 여기까지만 쓰셔야 돼요. 답을 쓰실 때 여기 형태를 이거 잘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배관 1m당이 1m당. 그러면 우리 아까 공식이 있어요. 공식. 하젠 윌리엄스의 공식이 있죠. 델타 P는 6 곱하기 10의 4제곱 곱하기 C의 제곱 곱하기 D의 5제곱 분의 자, Q의 제곱 곱하기 L. 자, 이거였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L 값을 적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배관 1m 당이니까 이 길이는 나중에 이 5번 문제 풀 때 그때 이 길이 곱하는 거예요. 등가 길이. 그래서 이거는 빼고 계산을 하셔야 돼요. 됐나요? 빼고 계산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25A부터 구해볼까요? 25A. 여기 지금 25A 다 100A까지 다 구해야 돼요. 25A 한번 구해보죠. 자, 그러면 자, 델타 P는 6 곱하기 10의 4제곱 곱하기 자, 관의 조도는 문제에서 120이라고 나왔어요. 120. 그래서 120의 제곱 곱하기 자, 여기 직경에다 뭘 대입하라고요? 25를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구경 얼마라고 했어요? 27. 27이에요. 그 문제 표에 나온 거 있죠, 조건에. 27에 자, 5제곱이 되고요. 분모는 Q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자, 이 값이 얼마 나오냐? 2.90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Q 제곱입니다. 이거는 값이 똑같이 나와야 돼요. 누구나 이 값이 나와요. 누구나 이 값이 나와야 됩니다. 오차 그런 거 없어요. 이 값이 그대로 나와야 됩니다. 그대로. 자, 그 다음에 32A. 자, 칙 똑같아요. 델타 P는 그러니까 어디만 바뀌는 거냐면 여기에 값만 바뀌는 거예요. 구경만.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냐? 6 곱하기 10의 4제곱 곱하기
120의 제곱 곱하기, 자, 32a일 때는 33입니다. 구경이. 그럼 33의 5제곱이 되고요. q의 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값은 1.065입니다. 1.06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q제곱. 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q제곱은 문제에 나왔으니까 어디만 답을 쓰면 돼요? 이만큼만 답을 쓰시면 돼요. 이만큼만. 맞죠? 이만큼만. 이거 다 나와? 여기 나와 있어요. 이렇게 문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50a. 자, 50a 보실까요? 자, 델타 p는 6 곱하기 10의 4제곱 곱하기 120의 제곱 곱하기, 자, 50a 같은 경우는 구경이 53mm로 나왔어요. 53mm. 53의 5제곱이고요. 자, q의 제곱. 자, 계산해 주시면 이 값은 9.9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입니다. 이거는 10의 마이너스 9승 q제곱. 자, 됐고요. 그 다음에 65a. 자, 65a는 델타 p는 6 곱하기 10의 4제곱 곱하기 120의 제곱 곱하기, 자, 65a 같은 경우는 66mm입니다. 66의 5승 q의 제곱. 자, 계산하시면 이 값은 3.327 나옵니다. 3.32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q제곱. 자, 이렇게 나오고요. 마지막 100a. 자, 100a 같은 경우는 델타 p는 6 곱하기 10의 4제곱 곱하기, 자, 120의 제곱 곱하기, 자, 100a 같은 경우는 102mm네요. 102의 5승 q제곱.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3.77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q제곱입니다. 자, 여기까지. 배관 1m당 마찰 손실 압력이에요. 됐나요? 자, 여기까지. 자, 4번까지 구했고요. 이제 마지막. 자, 5번. 자, 고가수조에서 A헤드의 분당 방수량을 구하시오. 자, 지금까지 구했던 내용을 마지막으로 종합하는 것이 5번 문항입니다. 종합하는 것이.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이제 어떻게 되나? A헤드에서의 분당 방수량을 구하는 겁니다. 분당 방수량. 자, 그러면 방수량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 방수량 Q는 K 곱하기 루트 10P 이 공식으로 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요 방출계수 K는 문제의 아까 첫 번째 조건이 나왔어요. K는 얼마라고요? 80. 이건 80이에요. 80. 그럼 P가 뭐예요? P는 A 헤드에서의 방수 압력입니다. 방수 압력. 그럼 방수 압력은 어떻게 구하냐? 자, 이 방수 압력 P는 요 값은 자, 어떻게 구하냐면은 아까 그 3번 문항에서 A 헤드 낙차 구했죠. 낙차 압력 얼마? 0.4 메가파스칼 있죠. 그러니까 낙차 압력에서 빼면 돼요. 뭘 빼주면 돼요? 고가수조에서 A 헤드까지 올 때의 그때의 손실 압력을 빼는 거예요. 마찰 손실 압력을 빼주면 방사 압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구하기 위해서 등가 길이도 구했던 거고 이것도 구했던 거예요. 이걸 구하기 위해서. 맞나요? 이거. 그리고 낙차압을 구하기 위해서 또 우리 3번을 풀었던 거고요. 2, 3번을. 결국은 5번을 풀기 위해서 1번부터 4번까지를 계산한 겁니다. 5번을 구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제 어차피 낙차압은 우리가 구했고요. 이거 마찰 손실 압력만 구하면 돼요. 예. 자, 그러면 구해보도록 하죠. 자, 마찰 손실 압력입니다. 전체 총 마찰 손실 압력의 총 마찰 손실 압력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구하냐? 아까 우리 4번 문항에서 1m당 마찰 손실 압력 구했잖아요. 거기에다 뭘 곱해주면 돼요? 등가 길이만 곱해주면 총 마찰 손실 압력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25A부터 보세요. 25A가 얼마 나왔었냐면 2.90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자, Q제곱이었죠? 그런데 여기에다 얼마 곱해주라고요? 등가 길이 얼마 나왔어요? 아까 8.8m 나왔죠? 이걸 곱하는 거라고요. 등가 길이. 자, 그 다음 자, 이쯤 할게요. 플러스 자, 32A는 아까 얼마 나왔었냐면 1.06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Q제곱 여기에 얼마 곱해주라고요?
등가 길이 4.4m를 곱해주라고요. 전체 손실을 구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 자, 플러스, 이제 50A는 9.9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Q제곱에다가 얼마 곱해주라고요? 곱하기 6m, 등가 길이 6m. 자, 더하기. 그 다음에 65A는 3.32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Q제곱, 여기에 곱하기 등가 길이 5m. 그 다음에 100A 같은 경우는 3.77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Q제곱, 여기에 곱하기 등가 길이 95.5m.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나요?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값들은 아까 구했던 1m, 배관 1m당 마찰 손실 압력이고요. 거기에다가 등가 길이까지 곱해준 게 전체 마찰 손실 압력이 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해줍니다. 이거를 다 더하면 돼요. 계산기로 누르면 돼요. 계산기 누르면 나와요. 자, 누르면 얼마 나오냐? 3.13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Q제곱이 나와요. 이렇게. 이게 총 마찰 손실 압력입니다. 그러면 이 값을 어디에다 넣으라고요? 여기 P에다가 이 값을 집어 넣으라고요. 이렇게. 얘를 그냥 집어 넣으시면 돼요. 됐나요? 그럼 식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Q는 자, 방출 개수가 80이죠, 80. 80 곱하기 루트 자, 10 곱하기 자, 지금 얼마예요? 낙차 압력이. 낙차압이 0.4죠. 0.4 마이너스 그 다음 P 이걸 집어넣어야죠. 3.137 자, 이거를 3.13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Q제곱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거. 그럼 여기서 자, 우리 계산기 갖고 있으니까 계산기 솔브 기능을 사용하면 이 Q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Q값을. 아시겠나요? 솔브 기능을 사용해서 Q값을 구하시면 돼요. 그럼 얼마냐? 이거 계산해 주시면 Q는 146.01 정도 나옵니다. 146.01 단위는 얼마예요? 리터 퍼 민시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고가수주에서 A헤드의 분당 방수량은 얼마 나왔다고요? 146.01 리터 퍼 미닛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역 방출 방식의 한론 1301 소화 설비를 전기실에 설계 시 조건을 참고하여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문제의 조건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호구역의 최적은 420 세제곱미터이다. 단 출입구에 자동 폐쇄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자, 이건 무슨 의미냐? 바로 개구부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소방 대상물 및 소화약제의 종류에 따른 소화약제의 양이 나와 있죠. 이거는 지금 한론 1301 소화약제를 사용했는데 그때 여기 나와 있는 최적당 소화약제량을 알려준 거예요. 이게 안 나왔으면 암기를 해야 되지만 이게 문제에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값을 그대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를 쓰시냐? 가장 최소 값에 해당하는 최적당 소화약제량 0.32kg을 적용을 시켜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초기 압력 강화는 1.5MPa, 고저에 따른 압력 강화는 0.06MPa, AB 간의 마찰 저항에 따른 압력 손실은 0.06MPa, BC와 BD 간의 각 압력 손실은 0.03MPa, 저장용기 내의 소화약제 저장 압력은 4.2MPa이고 저장용기 한 병당 충진량은 45kg, 작동 10초 이내에 약제 전량이 방출된다라고 조건에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항부터 보시게 되면 자, 소화약제의 저장용기의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저장용기의 병수를 구하려면 제일 먼저 구할 게 있죠. 바로 소화약제의 양을 먼저 구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소화약제 저장량을 먼저 구해 볼게요. 자, 지금 방호구역의 최적이 420 세제곱미터죠. 그럼 420 세제곱미터에다가 자, 얼마를 곱하냐? 자, 최적당 소화약제량이 0.32kg 이상이죠? 자, 요 제일 작은 걸 대입하시면 돼요. 이게 아니라 그래서 0.32kg을 곱해줍니다. 자, 이렇게 곱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소화약제량은 134.4가 나옵니다. 134.4
4kg이 나오고요. 근데 지금 문제의 조건에서 저장용기 한 병당 충진량이 45kg이라고 했죠? 45kg이니까 저장용기의 병수는 소화약제량 134kg을 바로 45kg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자, 이 값은 2.99 정도가 나오고요. 절상해주면 몇 병? 3병. 네, 3병이 필요한 거네요. 그래서 1번 정답은 3병이 정답이 되고요. 다음 2번. 소화 설비가 작동하였을 때 AB 간의 배관내를 흐르는 소화약제의 유량을 구하시오. 자, 단 1번에서 구한 저장용기 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까 1번에서 소화약제량 구했죠. 그 소화약제량을 이걸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 저장용기의 수를 자, 기준으로 한다. 이건 뭐냐면 한 병당 충전량에다가 자, 병수를 곱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소화약제량이 이것보다 더 많아지겠죠. 이걸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이 조건을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어떻게 구하냐면 지금 AB간, A에서 B 구간, 이 A, B 구간에 흐르는 소화약제의 유량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자, 한 병당 충진량이 45kg인 거고요. 자, 몇 병이 지금 필요했다고요? 3병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3병. 이렇게. 자, 그런데 이 유량을 봤더니 단위가 킬로그램 퍼 세크입니다. 시간으로 나눴죠? 시간으로 여기 보시면 작동 10초 이내에 약제 전량이 방출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10초를 대입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10초. 이렇게 해서 자, 계산을 하시게 되면 이 값은 13.5가 나오게 됩니다. 13.5 킬로그램 퍼 세크. 이렇게 해서 AB 간에 흐르는 자, 배관내의 유량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 3번. 자, C점 노즐에서 방출되는 소화약제의 방사 압력을 구하시오. 단 D점에서의 방사 압력도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건 간단합니다, 이거는. 자, 문제 조건을 보실게요. 자, 7번 보시면 저장용기 내에 소화약제의 저장 압력이 얼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초기 압력. 초기 압력이 4.2MPa인데 근데 여기에서 어디까지? C까지 이동할 때 중간중간에 뭐가 생겨요? 마찰 손실이 생기죠. 그 마찰 손실들을 전부 다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초기 압력이 4.2MPa에서 빼줄 겁니다. 자, 뭘 빼줄 거냐면 중간중간에 손실들을 다 빼주면 돼요. 자, 보세요. 초기 압력 강화 1.5죠. 초기 압력 강화. 초기의 압력 강화 1.5. 그 다음 고저에 따른 압력 강화 0.06. 그 다음 AB 간의 마찰 저항에 따른 압력 손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야 되니까 AB 간에서의 마찰 손실 0.06이죠. 여기도 0.06. 자, 그 다음 BC 간. 요 BC 간의 압력 손실 0.03. 이것도 빼주면 되는 거죠. 0.03. 그럼 다 뺀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C점에서의 그 압력, 방사 압력은 얼마예요? 2.5 정도가 나오네요. 2.5 메가파스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4번. 자, C점에서 설치된 분사헤드에서의 방출률이 3.75일 때 분사헤드의 등가 분구 면적을 구하시오. 자, 등가 분구 면적을 구하래요. 등가 분구 면적. 자, 이건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자, 보세요. 자, 여기는 이제 유량. 어디에 유량이냐면은 요 BC간을 흐르는 유량을 나눠주면 돼요. 뭘로 나눠주냐면 방출률과 그리고 헤드의 개수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유량이 얼마냐? 잠깐 여기 있죠. AB 간에 흐르는 유량이 얼마였냐면 13.5kg/s였죠. 그러면은 이 유량이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죠? CD로. 그때 절반씩 똑같이 가겠죠? 그죠? 똑같이 나눠 간단 말이에요. 그 이쪽에 가는 게 얼마냐? 6.75kg/s가 간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그 나머지는 이쪽으로 간다는 거죠. 6.75kg/s 이렇게. 그럼 여기에
여기로 흐르는 유량이 얼마냐? 6.75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대입하실 때는 6.75 kg per sec가 대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방출률 같은 경우는 문제에 나왔죠. 3.75 kg per 제곱센티미터 곱하기 세크. 자,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시면 헤드가 한 개죠. 한 개. 그죠? 그림상에서 헤드가 한 개이기 때문에 개수는 한 개만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분사 헤드의 등가 분구 면적은 1.8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1.8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해서 분사 헤드의 등가 분구 면적까지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상 5층인 건물에 연결 송수관 설비가 겸용된 옥내 수화전 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조건을 참고하여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먼저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옥내 수화전이 5층에는 7개,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층에는 4개씩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펌프의 후드 밸브로부터 최고위 옥내 수화전 앵글 밸브까지의 수직거리는 20m. 이거는 이제 그 실양정을 나타내 주는 거겠죠. 실양정. 그리고 이제 배관 마찰 손실 수도는 실양정의 20%이며 관 부속품의 마찰 손실 수도는 배관 마찰 손실 수도의 50%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방 호스의 길이는 15m이며 마찰 손실 수도 값은 호스 100m당 26m라고 했고요. 그리고 호칭 경에 따른 배관의 구경 이렇게 표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펌프의 전달 개수는 1.2이고 효율은 0.6이라고 이렇게 조건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항부터 보실게요. 자, 펌프의 전향정을 구하시오. 펌프의 전향정. 자, 옥내 수화전 설비 같은 경우에는 전향정 구하는 공식이 자, 어떻게 됐죠? H는 H1 플러스 H2 플러스 H3 플러스 여기에 17m를 더한다라고 했죠? 17m. 그죠? 17m. 자, 그럼 여기서 H1이라고 하는 거는 소방 호스의 마찰 손실 수도고요. 그리고 H2는 배관 및 관 부속품의 마찰 손실 수도, 그리고 H3가 실양정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씩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H1은 자, 소방 호스의 마찰 손실 수도. 지금 호스의 길이가 15m인데 마찰 손실 수도 값은 100m당 26m래요. 그럼 이건 이제 비례식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호스의 길이가 15m인데, 자, 100m당 마찰 손실 수도가 26m래요. 그럼 이런 식으로 구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비례식으로 구할 수도 있어요. 비례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게 되면 이 값은 3.9m가 나옵니다. 3.9m. 자, 나오고요. 그 다음 H2는 이제 배관 및 관 부속품의 마찰 손실 수도인데, 자, 이제 보세요. 배관 마찰 손실 수도는 실양정의 20%다. 실양정이 20m잖아요. 그러면은, 자, 실양정의 20%. 그러면 얼마예요? 0.2를 곱해주면 되고요. 자, 여기에다가, 자, 더해줘야죠. 관 부속품의 마찰 손실 수도는 배관 마찰 손실 수도의 몇 프로? 50%. 자, 그럼 배관 마찰 손실이 뭐예요? 이거죠? 그래서 여기는 배관 마찰 손실 수도 여기에다가 곱하기 50%니까 0.5를 곱해주는 거예요. 됐나요? 이렇게.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H2의 값은 6m가 자, 나오게 됩니다. 이제 H3는 실양정이니까 여기 나왔죠? 20m라고. 그죠? 그래서 C에다 대입을 해보면 자, H1은 3.9m고요. H2가 6m, 그리고 H3가 20m, 여기에 17m만큼을 더해주게 되면 전 양정은 46.9m가 나오게 됩니다. 46.9m. 이렇게 해서 전 양정을 구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2번. 자, 펌프의 성능 곡선을 참고하여 펌프의 적합성 여부를 판정하시오. 자, 여기 보세요. 펌프의 성능 곡선을 참고해서 적합한지 부적합한지를 지금 이제 물어본 겁니다. 지금 이제 이 성능 곡선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크게 확대를 해서 이제 보도록 하죠. 자, 아주 가로축에 있는 것이 뭐냐? 바로 토출량. 토출량입니다. 토출량. 단위는 리터 퍼 미닛이고요. 단위가
자, 그리고 세로축에 있는 것이 뭐예요? 세로축에 있는 것이 바로 양정입니다. 양정. 단위는 킬로파스칼이에요. 킬로파스칼. 그때 이 성능 곡선이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자, 설계 지금 100% 자, 지금 토출량도 100%이고 그리고 양정이 100%일 때가 얼마인지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얼마인지. 자, 보세요. 일단 그 펌프의 토출량은 자, 어떻게 구해요? 토출량 옥내 수화전의 개수 곱하기 여기에 분당 130리터를 곱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지금 5층에는 7개, 나머지 층에는 4개씩 설치했는데 여기 이제 n값에 적용할 수 있는 값은 최대 몇 개라고 했어요? 최대 2개라고 했죠. 2개. 자, 2개이기 때문에 자, 2 곱하기 130을 해주면 260리터 퍼 미닛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정격 토출량입니다. 정격. 자, 여기 정격 토출량이 얼마라고요? 분당 260리터예요. 260리터. 그러면은 정격 양정. 자, 양정은 얼마냐? 아까 자, 전양정이 46.9m 나왔죠? 46.9m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간이적으로 이 수도를 압력 단위로 환산을 하면 이게 얼마냐? 이게 대략적으로 0.469 메가파스칼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구한 거냐면 왜 그 100m가 대략적으로 얼마예요? 100m를 우리는 이거를 대략적으로 1메가파스칼로 자, 우리가 놓잖아요. 대략적으로 정확하진 않지만 100m가 1메가파스칼이에요. 그러면 46.9m를 압력 단위로 바꾸면 대략적으로 0.469 메가파스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메가파스칼을 킬로파스칼로 바꾸면 469 킬로파스칼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정격 양정이 되는 겁니다. 그죠?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이제 무엇을 구할 거냐? 지금 성능. 자, 성능 시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일 먼저 구할 게 뭐냐? 최절 압력. 자, 최절 압력을 구해 보도록 하죠. 최절 압력. 자, 최절 압력은 얼마예요? 자, 최절 운전 시 자, 전격 토출 압력의 몇 프로? 140% 이하가 돼야 되죠. 140% 이하. 그러면 지금 전격 압력이 얼마예요? 469잖아요. 469. 그러면 469 곱하기 1.4를 해보는 거죠. 1.4. 140%니까 1.4배를 해주면 이 값이 656.6이 돼요. 656.6kPa이 나옵니다. 자, 이제 표를 보세요. 자, 최절 운전시라고 하는 거는 토출량이 얼마일 때? 제로일 때. 제로일 때 그때 압력을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얼마냐? 656.6이라고 했죠. 근데 지금 이 성능 곡선 보시면은 656이면은 한 이쯤 될 거라, 이쯤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압력보다 더 밑에 있죠. 밑에 있으니까 일단 이 최절 압력은 뭐 한 거예요? 만족을 한 거예요. 왜? 더 아래에 있으니까. 초과하지 않았잖아요. 이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적합한 거죠. 맞죠? 최절 운전했을 때. 자, 이제 그 다음에 전격 토출량의 150%의 물을 흘려보냈을 때, 자, 전격 토출 압력이 얼마가 돼야 돼요? 전격 토출 압력의 65%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65% 이상. 자, 그러면 전격 토출량이 지금 26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60에 몇 배? 1.5배를 해주는 거죠. 150%니까 150%만큼의 물을 흘려보냈을 때, 자, 얼마예요? 260 곱하기 1.5를 해주면 390이 돼요. 390리터 per minute. 그러니까 이거는 150%를 물을 흘려보낸 거예요. 그때 전격 토출 압력의 몇 프로? 65% 이상이 돼야 돼요. 65% 이상. 그러면 전격 토출 압력이 얼마예요, 지금? 469죠? 그럼 469 곱하기 얼마 해준다고요? 0.65를 해줘야겠죠. 65% 이상이 돼야 되니까. 그 0.65를 곱해주면 이 값이 304.85가 돼요. 킬로파스칼. 자, 이제 표를 보세요. 지금 390 LPM. 390이면은 여기죠, 여기? 여기죠, 390.
391대 쭉 올라가 보세요. 쭉 올라가면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여기죠? 그럼 여기는 얼마냐? 대략적으로 한 300, 한 80? 예. 대략적으로 한 380 정도가 돼요. 압력 자체가. 그럼 어때요? 지금 전격 토출 압력의 65%일 때가 304.85죠? 그죠? 303은 어디예요? 여기. 이쯤 되잖아요. 이 압력보다 더 위쪽에 있죠? 곡선이. 위쪽에 있죠? 그러니까 65%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만족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펌프는 뭐다? 성능이 적합하다라고 이렇게 판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식을 쓰실 때는 자, 최저 압력이 만족을 하는지, 그리고 전격 토출량의 150%일 때, 150%의 물을 흘려보냈을 때 그때 전격 토출 압력의 65% 이상이 되는지, 그러니까 이 지점과 이 지점을 만족하는지 이 두 가지만 보시고 적합한지 부적합한지를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적합이 정답이 되는 거죠. 적합. 자, 그 다음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펌프의 성능 시험을 위한 유량 측정 장치의 최대 측정 유량을 구하시오. 자, 일단 유량 측정 장치 같은 경우는 전격 토출량의 몇 프로 이상? 바로 175% 이상, 175% 이상이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최대 측정 유량이 얼마가 되냐? 이렇게 하시면 되죠. 전격 토출량이 아까 얼마였냐면 분당 260 나왔잖아요. 분당 260리터. 그러면 분당 260리터에다가 곱하기 1.75를 해주는 거예요. 175% 이상이니까. 그래서 1.75배를 해주시게 되면 이 값은 455가 됩니다. 455리터 퍼 미니. 그래서 최대 측정 유량은 455가 정답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4번. 토출축 주 배관에서 배관의 호칭 구경을 구하시오. 자, 이거는 이제 배관의 호칭 구경을 지금 구해야 되는데, 자, 여기를 보시죠. 자, 어떤 내용이냐면, 자, 우리 왜 유량 구하는 공식이죠, 유량. 자, 유량 구하는 공식에서, 유량 구하는 공식. 자, Q는 단면적 곱하기, 자, 유속이죠, 유속. 근데 단면적이라고 하는 거는 4분의 파이 곱하기 D 제곱이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유속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일단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이 D값을 구하는 거예요, D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자, D 제곱은 얼마냐? 바로 파이 곱하기 V분의 4 곱하기 Q가 돼요. 그러면 D는 루트 파이 곱하기 V분의 4 곱하기 Q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배관 구경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식에 대입을 해보게 되면 자, 루트 파이 곱하기 자, 유속은 4m/s 이하가 되게끔 하면 되죠. 그러니까 최대 유속이 얼마예요? 4예요, 4. 그래서 여기는 4m/s가 들어가면 되고요. 분의 4 곱하기 자, Q는 요 Q의 단위를 잘 보셔야 돼요. 단위가 뭐냐면 세제곱미터/s예요. 세크. 근데 우리 아까 전격 토출량이 얼마 나왔어요? 260리터/ml 나왔죠? 이것을 단위를 바꾸셔야 됩니다. 어떻게? 세제곱미터/s로 바꾸셔야 되죠. 그러면 0.26 세제곱미터가 되고요. 그리고 1분은 60초. 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자, 이 식을 계산을 하면 단위가 어떤 단위가 나오냐? 이거는 미터입니다, 미터. 미터의 단위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어떤 단위예요? 밀리미터. 자, 배관의 구경을 구할 때 우리 전부 다 단위가 밀리미터잖아요. 밀리미터이기 때문에 이 미터를 밀리미터로 바꾸기 위해서 얼마를 곱해주냐? 여기다 1000을 곱해주는 거예요. 미리. 예, 미리 곱한 거예요. 미터의 단위를 밀리미터로 바꾸기 위해서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값이 얼마 나오냐? 37.14 정도가 돼요. 자, 밀리미터입니다. 밀리미터. 자, 그런데 자, 토출축 주 배관의 자, 최소 구경이 얼마예요? 최소 구경? 최소 구경이 얼마예요? 50mm예요. 50mm. 최소 구경이 얼마라고요? 50mm예요. 50mm. 자, 그런데 문제에서 지금 옥내 수화전 설비가 연결 송수관 설비와 겸용했다. 그죠? 겸용했기 때문에 토출축 주 배관의 구경은 몇 밀리미터 이상이다? 100mm 이상이 되는 거죠. 100mm. 아시겠죠?
100mm 이상이에요. 그럼 여기서 100mm니까 뭐가 돼요? 105.3에 해당하는 여기 있죠. 100A가 정답이 되는 거겠죠. 100A. 그래서 토출적 추후 배관에서 배관의 호칭 구경은 얼마다? 100A가 되는 겁니다. 100A. 됐죠? 왜냐면 이제 연결 송수건 설비와 겸용했기 때문에 이제 100mm 이상이 되는 거예요. 구경이. 그래서 정답은 100A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5번. 자, 펌프의 동력은 얼마인가? 자, 펌프의 동력입니다. 자, 간단하죠? 자, 동력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5번. 자, 펌프의 동력 P는 자, 이타분의 0.163 곱하기 QHK. 자, 이 공식에 대입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펌프의 효율은 0.6이네요. 0.6분의 0.163 곱하기, 자, 이건 토출량. 펌프의 토출량인데 단위가 또 뭐냐, 단위. 자, 여기 단위가 뭐냐? 세제곱미터 퍼 미닛이죠. 단위가.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값은 0.26 세제곱미터 퍼 미닛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H는 전양정이죠. 전양정 46.9m가 나왔고요. 자, 여기에다 곱하기 전달 개수가 1.2래요. 전달 개수 1.2만큼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펌프의 동력은 대략적으로 3.98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동력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말 소화 설비에서 분말약재 저장 용기와 연결 설치되는 정압작동 장치에 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에서 많이 봤던 문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거는 서술형 문제이기 때문에 암기하신 내용들을 그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정압작동장치의 설치 목적이 무엇인지 쓰시오. 자, 정압작동장치의 설치 목적은 저장용기의 내부 압력이 설정된 압력이 되었을 때 그때 주 밸브를 개방시켜주는 장치를 바로 정압작동 장치인 거죠. 그래서 주 밸브를 개방시키는 장치다. 이게 바로 설치 목적이 되는 거고요. 자, 2번 정압작동 장치의 종류 중 압력 스위치 방식에 대해 설명하시오. 그러니까 정압작동 장치의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압력 스위치 방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쓰는 겁니다. 자, 보시면 가압용 가스가 저장 용기 내에 가압되어 압력 스위치가 동작되면, 그래서 압력 스위치 방식인 거예요. 압력 스위치가 동작되면 솔레노이드 밸브가 동작되어 주 밸브를 개방시키는 방식이 바로 압력 스위치 방식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압력 스위치 방식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기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방 대상물 각층에 A급 3단위 소화기를 국가 화재 안전 기준에 맞도록 설치하고자 한다. 자, 다음 조건을 참고하여 건물의 각 층별 최소 소화 기수를 구하시오. 자, 먼저 문제의 조건을 보도록 할게요. 자, 각 층의 바닥 면적은 층마다 2000제곱미터라고 했습니다. 자, 각 층의 바닥 면적은 층마다 2000제곱미터라고 했고요. 그 다음 지하 1층은 전체가 주차장 용도로 이용되며, 자, 지하 1층은 전체가 주차장이에요. 그 다음 지하 2층은 150제곱미터 면적은 보일러실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사용된다. 그러면 주차장의 면적은 이제 2000제곱미터에서 보일러실의 면적을 빼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 지상 1층에서 3층까지는 업무시설이다. 전층에 소화 설비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건물 구조는 전체적으로 내화 구조가 아니라고 했죠. 그리고 자동 확산 소화기는 계산에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자, 첫 번째 지하 2층부터 구해보도록 할게요. 지하 2층. 자, 근데 지하 2층은 지금 150제곱미터의 면적은 보일러실로 사용되고, 그리고 나머지 면적이죠. 나머지 면적은 주차장이래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먼저 주차장부터 구해보도록 하죠. 주차장. 자, 주차장의 능력 단위. 주차장의 이제 능력 단위를 구해보면, 능력 단위예요. 능력 단위는 지금 이제 각 층의 면적이 2000제곱미터인데 그 중에 150제곱미터가 보일러실이잖아요. 그렇죠? 보일러실. 그러면 여기서 전체 바닥 면적에서 보일러실의 면적은 빼줘야죠.
보일러실 면적은. 그죠? 자, 그런데 이 주차장 같은 경우는 자, 바닥 면적 100제곱미터마다 능력 단위가 한 단위 이상인 거죠. 바닥 면적 100제곱미터. 이거 남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100제곱미터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값이 얼마 나오냐? 18.5 단위가 돼요. 18.5 단위. 그런데 지금 이 소화기의 능력 단위가 몇 단위라고 했죠? 3단위라고 했죠? 그래서 소화기의 개수는 능력 단위 18.5 단위에서 5 단위에서 소화기의 능력 단위 3단위로 나눠주는 겁니다. 3단위로 나눠주시면 돼요. 자, 나눠주시면 이 값은 6.2 정도 되고요. 절상해주면 7개입니다. 네, 일단 주차장에는 7개의 소화기를 비치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일러실을 보면 자, 보일러실의 이제 능력 단위를 구할게요. 능력 단위를 구할 거예요. 자, 지금 보일러실의 면적은 150이죠. 근데 이제 보일러실은 부속 용도별로 추가해야 되는 소화기가 되기 때문에 이곳은 이제 25제곱미터마다 능력 단위 한 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25제곱미터로 나눠주는 거죠. 그럼 얼마 나와요? 6단위지, 6단위? 6단위. 근데 이 보일러실은 이제 주차장과는 다르게 이 능력 단위 자체가 이게 소화기의 개수입니다. 왜냐면 지금 25제곱미터마다 한 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설치한다고 했죠. 근데 이 3단위라고 하는 거는 이 3단위는 자, 한 단위 이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소화기를 몇 개 설치해 주면 되는 거예요? 6개를 설치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일러실 같은 경우는 이 능력 단위 이 값 자체가 소화기의 개수가 되는 거죠. 소화기 개수. 아시겠죠? 이거만 그러니까 구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주차장에 7개, 보일러실 6개입니다. 그러면 지하 2층 같은 경우는 총 13개의 소화기가 비치가 되는 거죠. 예, 13개입니다. 자, 다음 2번. 자, 2번. 이제 지하 1층입니다. 자, 두 번째. 지하 1층이에요. 자, 지하 1층 같은 경우는 전체가 주차장의 용도로 쓴다고 했죠? 전체가 주차장이래요. 자, 그러면 능력 단위를 구하면, 능력 단위를 구해주면, 자, 이 지하 1층 같은 경우는 전체가 주차장이기 때문에 면적이 2000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2000을 얼마나 넣는다고요? 100제곱미터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20단위가 되겠죠. 20단위. 그럼 소화기의 개수는 20단위를 3단위로 나눠주면 됩니다. 3단위로 나눠주시면 자, 이 값은 얼마 나오냐? 6.7 정도가 되고요. 절상해주면 7개. 네, 7개의 소화기를 비치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하 1층은 소화기 7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자, 3번은 지상 1층입니다. 자, 지상 1층인데 그 지상 1층에서 3층까지는 이게 주차장이 아니고요. 업무시설입니다. 업무시설. 자, 업무시설 같은 경우도 바닥 면적 100제곱미터마다 능력 단위 한 단위 이상의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능력 단위부터 구해보면 자, 능력 단위를 구하면 자, 바닥 면적이 얼마라고요? 바닥 면적 2000제곱미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0제곱미터인데 기준 면적이 100제곱미터니까 또 100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20단위가 나오죠? 아까 2번 문항과 똑같아요. 20단위가 되고 이제 소화기의 개수를 구하면 20단위를 3단위로 나눠주면 되겠죠? 소화기가 3단위라고 했으니까 나눠주면 이게 6.7 정도 나오고요. 절상해주면 7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 1층도 마찬가지로 7개의 소화기를 비치하면 되겠습니다. 자, 가로 30m, 세로 10m, 높이 4m인 방호구역에 포헤드를 설치하려고 한다. 조건을 참고하여 포헤드의 설치 개수와 배관의 구경을 구하시오. 자, 이제 조건을 보시면 일단 감지 방식은 스프링클러 헤드 방식이고요. 그리고 헤드의 개수에 따른 배관의 구경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포헤드의 개수를 구한 다음에 이 표를 이용해서 배관의 구경을 고르시면 되는 거죠. 자, 근데 먼저 여기서 이 방호구역에 자, 무엇을 설치를 하냐?
바로 포헤드를 설치한다라고 했죠. 포헤드. 근데 이제 포헤드 같은 경우는 자, 이거에 잘 보셔야 돼요. 포헤드 같은 경우는 바닥 면적 9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을 설치를 하는 거죠. 예, 포헤드예요. 포헤드는 바닥 면적 9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방호 구역에 가로가 30m고 세로가 10m잖아요. 그러면 이제 포헤드의 개수를 구해보면 바닥 면적을 얼마로 나눠주면 돼요? 9제곱미터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바닥 면적이 얼마냐? 가로가 30m고 세로가 10m예요. 높이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가로 곱하기 세로, 바닥 면적을 9제곱미터로 나눠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 값이 대략적으로 33.3 정도가 되고요. 절상해주면 34개가 나옵니다. 34개. 그래서 포헤드의 개수가 34개예요. 자, 그때 이제 배관의 구경을 보면 자, 헤드의 개수에 따른 구경이 나와 있죠. 자, 34개면은 이 34개 잘 보세요. 34개보다 크거나 같은 것 중에 제일 작은 걸 골라야 돼요. 그럼 뭐예요? 얘는 안 되겠죠? 왜? 34개보다 작으니까. 그러면 가장 작은 거는 40이 되는 거죠. 40. 그러니까 34보다 크거나 같은 것 중에 제일 작은 것. 40개. 그렇죠? 그럼 헤드의 개수가 40개일 때는 구경이 얼마예요? 구경이 90mm죠? 그래서 배관의 구경은 얼마다? 90mm가 배관의 구경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포헤드의 개수를 구한 다음에 그 개수를 이용해서 배관의 구경까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벤츄리미터에서 관 속에 흐르는 물의 유량을 구하시오. 단, 수은의 비중은 13.6, 속도계수 0.97, 수은주의 높이차는 500mm, 중력 가속도는 9.8m/s 제곱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그림 보시면은 이제 벤츄리미터에서 여기죠. 벤츄리미터의 관 속에 흐르는 물의 유량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있기 때문에 공식에다가 대입만 하셔서 풀 수가 있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속도 계수가 주어졌는지 아니면 유량 계수가 주어졌는지 이거에 따라서 공식의 차이가 있어요. 자, 어떤 공식 차이점이냐면 자, 보세요. 자, 유량 Q는 자, C 곱하기 A2 여기에다가 곱하기 루트 2G 곱하기 자, 감마 W분의 감마 S 마이너스 감마 W 곱하기 R이에요. 자, 이 공식 같은 경우는 문제상에 유량계수, 자, 유량계수가 주어졌을 때 그때 쓰는 공식이에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유량계수가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속도계수. 맞죠? 속도계수가 나왔잖아요. 속도계수. 그래서 속도계수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주냐면 유량계수는 속도계수를 해보세요. 유량계수는 속도계수를 루트 1-m제곱으로 나눠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유량계수에다가 이 식을 대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다.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뀌냐? CV, 속도계수예요. 속도계수. CV 루트 1-m제곱분의 A2가 되고요. 뭐 뒤는 똑같아요. 루트 자 2 곱하기 G. 자, 근데 여기 좀 바꿔볼게요. 자, 어떻게 바꿀 거냐면 여기 안에 있는 이 식을 좀 더 간단하게 바꿀 수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감마 W는 물의 비중량입니다. 잘 보세요. 그럼 감마 W 분의 자, 이제 감마 S는 이제 여기는 수은이니까 수은의 비중량이죠. 수은의 비중량은 수은의 비중에다가 물의 비중량을 곱하는 거예요. 맞죠? 자, 마이너스 물의 비중량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 분모 분자에 물의 비중량이 이렇게 약분이 돼버리죠. 맞죠? 약분돼 버려요. 그럼 식이 더 간단해진다고요. 대입할 식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바뀌냐? 잘 보세요. 1분의 약분됐으니까 1분의 이거는 S-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해지죠? 그러면 여기 어렵게 9.8
뭐 13.6 곱하기 9.8 넣을 필요가 없다고요.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식을 쓰면 여기 어떻게 바뀌냐면 어차피 그 1이니까 1분의 S-1이니까 S-1 곱하기 R 이렇게 간단히 바뀐다고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다 대입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수온의 비중량 구해서 대입하셔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더 간단한 식으로 이렇게 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의 값을 또 구해셔야 됩니다. 어떤 값이냐? M 값. 그죠? M. 요 M이라는 값이 뭐냐? 계급입니다. 계급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배관이 있고 여기는 300mm죠. 여기는 150mm죠. 그죠? 이 두 개의 구경을 이용해서 단면적을 이용해서 자, 계급비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급비는 뭐냐? 요 M은 A1분의 A2로 구하는 거예요. A1분의 A2. M 값은. 자, 그러면 이게 A1이라고 하는 거는 잘 보세요. 4분의 파이 곱하기 자, 여기에 직경을 D1이라 놓고 여기에 직경을 D2로 놓을게요. 직경이에요. 그러면 4분의 파이 곱하기 D1의 제곱인 거고요. 여기는 4분의 파이 곱하기 D2의 제곱인 거죠. 그러면 분모분자의 4분의 파이가 지워지고 남는 건 뭐예요? 남는 거는 D1분의 D2의 제곱이 남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죠. 자, D1이 300인 거고요. D2가 150인 거죠. 직경이 150. 이거의 제곱입니다. 제곱. 이렇게.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하면 돼요. 얼마 나오냐? 0.25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M 값에다가 0.25를 대입하시면 돼요. 0.25. 자, 그러면 이제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속도 계수가 0.97이었죠? 0.97 곱하기 자, 루트 1 마이너스 0.25의 자, 제곱이고요. 예? M 제곱입니다. 자, A2는 여기의 면적이죠. 여기 면적, 단면적. 그래서 4분의 파이 곱하기 자, 직경이 150mm니까 0.15m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자, 곱하기 루트 자, 2 곱하기 자, G는 중력 가속도 9.8이고요. 곱하기 S는 바로 수은의 비중 13.6이죠. 13.6 마이너스 1 곱하기 자, 요 R은 뭐예요? R은 바로 수은주의 높이차입니다. 높이차 500mm죠. 이거 미터로 바꾸셔야 되겠네요. 미터로. 그러면 0.5m가 되는 거죠. 네, 이겁니다. 이 식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시게 되면 자, 이 값이 얼마 나오냐? 이 값이 잘 보세요. 0.1967237 나와요. 끝도 없이 나와요. 단위는 세제곱미터 퍼 세크예요. 세크. 근데 문제에서 단위 보시면 리터 퍼 세크죠. 리터 퍼 세크. 그러니까 이거를 리터로 바꾸어야 돼요. 리터로. 그럼 어떻게 바꿔줘요? 리터. 바로 1000리터가 1세제곱미터인 거잖아요. 관계식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거를 리터로 바꿔주시면 얼마냐? 이거 계산해 주시면 196점. 요 소수점이 뒤로 3칸 오시면 돼요. 뒤로 3칸. 그러면 196.72 리터 퍼 세크가 답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유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